근로자분들은 매월 급여를 받으실 때 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으실 텐데요. 이때 뗀 소득세는 정확한 세금은 아니고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간의 근로소득이 이제 12월을 지나면은 확정이 되시잖아요. 2월에 가서 이 확정된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된 소득세를 계산을 해서 미리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를 해서 환급을 받거나 아니면 추가로 납부를 하는 어떤 정산의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12월 31일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입니다. 중도에 퇴사를 하고 12월 31일 현재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퇴사를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정산을 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이때는 연말정산 관련 자료가 어떤 홈택스에도 다 집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료, 나에 대한 인적공제라든지 이런 정말 기초적인 부분만 반영을 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홈택스 자료를 전부 다 반영해서 정산했을 때보다 내 세금이 더 많이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추가로 반영할 자료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미비됐던 자료들을 제출을 하시면은 조금 일부라도 돌려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5월에 뭐 세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중도 퇴사한 시점 이후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이나 뭐 기타 소득 같은 금융소득 이런 게 발생하지 않으셨다, 퇴사한 시점에 근로소득 그대로이시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내 급여는 정해진 상태에서 공제받을 부분만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것 같다 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이제 회사를 이직하신 분들도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은 내년에 5월에 가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불편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전 근무지에서 퇴사를 하셨을 때 중도퇴사 정산이라고 해서 단위로 어떤 정산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산의 결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때 받았던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제출을 하시면은 그 담당자 분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주실 겁니다. 내가 만약에 퇴사할 때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저는 못 받았다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전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내달라 라고 요청을 해서 현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 현재 한 회사가 아니라 두 군데 회사를 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근로자분께서 내가 어디서 연말정산을 할 건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연말정산을 할 회사를 정하신 다음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내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은 그 실무자 분께서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을 해서 연말정산을 해주실 겁니다. 12월 31일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고 이 회사 소득 외에 내가 3.3% 프리랜서 소득도 있다. 일단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요. 3.3% 소득이 생기셨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을 해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를 하고 내가 개인사업자를 창업을 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도 소득금액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세요. 내년 5월에 가서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중도 퇴사했을 때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근로소득과 관련된 공제 자료가 있다. 이 자료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을 하시면은 내 세금을 줄이는데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중도퇴사를 했는데 법인을 창업을 했다. 내가 이 법인 대표이사로서 근로소득을 받는다. 이분들은 12월 31일 현재 그 법인에 재직 중이시죠? 그래서 이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일단 하셔야 되는데,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을 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어떤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분들 중에 좀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연말정산할 당시에 자료를 제출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때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모든 회사는 연말정산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보만 가지고 일단 연말정산을 실시를 합니다.
극단적으로는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그냥 150만 원만 적용을 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보다 결국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면서 미비된 자료를 제출을 하시면은 더 납부한 세금을 조금 더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지급을 할 때 그 연말정산한 결과를 반영을 해서 2월분 급여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로 추가 납부 금액이 나오신 분들은 조금 아쉬우실 텐데요. 내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을 넘어간다. 나라에서는 2월, 3월, 4월 이렇게 3개월 동안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분할 납부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31일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신 분들이 연말정산 대상자이시고 연말정산 시기는 매년 2월입니다. 1월이나 2월 초까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을 해서 정확한 정산 금액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중도에 퇴사를 했거나 12월 31일 현재 두 군데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춰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